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7월 대재앙설에 관한 것입니다. 홍콩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이 소문,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홍콩 중심가에 있는 대형 여행사 드림트립의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리아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예약 취소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온다는 사실이었죠. 그것도 모두 일본행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리안, 또 취소 전화야. 이번엔 오사카 패키지를 예약했던 왕씨 가족이래. 동료 메이의 말에 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받을게. 오늘만 벌써 15번째 취소네. 리안은 수화기를 들고 친절한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왕씨 가족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했어요. 최근 홍콩에서 퍼지고 있는 7월 대재앙설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리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취소된 예약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일본 상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적은 처음이네. 메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리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이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거 봐. 요즘 대화방과 소셜미디어에서 이 만화가 돌아다니고 있어. 내가 본 미래라는 일본 만화인데 작가가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을 예언했다고 해. 그리고 이번엔 2025년 7월에 더 큰 재앙이 일본을 덮친다고 예고했대. 메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야? 그게. 이 만화가는 예전에도 적중한 적이 있거든. 게다가 우리 홍콩 유명 풍수사도 유사한 예측을 했다고 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리아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리안의 상사인 장 과장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그레이터 베이 항공에서 연락이 왔어요. 홍콩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을 감편한다네요. 7월 대재앙설 때문에 예약률이 30%나 떨어졌대요. 리안과 메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공사가 비행편을 줄인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 여행사는 어떻게 해요? 리안이 물었습니다. 장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일단 7월 일본 상품을 모두 할인해서 판매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 소문이 계속 퍼진다면. 말을 마치지 못한 장 과장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습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 이후 겨우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예언 하나로 다시 타격을 입게 생겼어요. 리아는 자리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다스키료, 내가 본 미래, 7월 대재앙. 검색 결과는 넘쳐났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이미 많은 홍콩인들이 7월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미쳤네. 리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예언 하나가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의 공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리아는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 근처 식당에 들렀을 때 우연히 친구 리우를 만났어요. 리안, 오랜만이네. 어쩐 일이야? 리안은 리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여행사의 상황, 줄줄이 취소되는 예약, 그리고 7월 대재앙설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리우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거 참 잘됐다. 나 지난주에 7월에 도쿄 여행 예약했거든.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고민하던 참이었어. 내가 여행사에서 일하니까 더 정확히 알려줄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할까? 리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여행사 직원으로서는 괜찮다고 말해야 하지만 친구로서는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리안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언하셨을까요? 여행을 취소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보라고 할까요? 불안한 소문 때문에 여행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선택하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리아는 리우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의 저녁 식사가 테이블에 놓이는 동안 리아는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확실한 건 모르겠어. 리안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어. 그저 한 만화가의 예언에 불과한 거지. 리우는 젓가락으로 국수를 집어올리며 물었어요. 그런데 그 만화가가 2011년 지진도 맞췄다며? 그건 우연이었을까? 그 부분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스키 료라는 그 만화가는 99년에 출간한 만화에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예언했어. 그리고 정확히 그날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했지.
리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확히 날짜까지 맞췄다고? 그거 정말 놀랍네.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예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리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스키는 2021년에 다시 책을 펴내면서 진짜 대재앙은 2025년 7월에 온다고 적었대. 최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거리의 가게 창문으로 보이는 텔레비전에서는 일본 관광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번화가, 후지산의 아름다운 설경,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들. 모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가기로 결정했어. 갑자기 리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리아는 놀라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취소하지 않을 거야? 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인생은 짧아. 두려움 때문에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 게다가 이런 소문 때문에 항공권이나 호텔이 더 저렴해졌을 테니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닐까? 리아는 친구의 담대함에 감탄했습니다. 와, 용기 있네. 내가 너라면 망설였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리아는 컴퓨터를 켜고 다스키료와 그의 만화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기사와 인터뷰를 읽으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스키료는 평범한 만화가였지만 꿈에서 본 이미지들을 그대로 만화로 그려왔답니다. 그의 꿈 중 일부는 실제로 현실이 되었고 특히 동일본대 지진 예언이 적중하면서 일본에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다스키 자신도 최근 인터뷰에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리아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일본 지진학자들의 의견도 찾았어요. 기쿠치 사토루라는 신슈대학교 지역방재센터장은 정확한 정보인지 잘 확인하면 된다며 외출이나 관광을 자제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재해에 대비하며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더군요. 화면 속 정보들을 읽어내려가면서 리안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특정 날짜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많았어요.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리아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직장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안심시켜야 할까? 아니면 그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취소를 도와야 할까? 잠들기 전 리아는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일 장 과장에게 제안해봐야겠어요. 특별 안전 패키지를 만들어서 7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지진 대비 안내와 보험 혜택을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잠에 들기 전 리안의 머릿속은 두려움보다는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이 대재앙설은 오히려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전여행이라는 새로운 개념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리아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다시 취소 요청 메시지들이 가득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리안의 눈에는 기회가 보였거든요. 장 과장의 사무실로 향하며 리안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간이었죠. 장 과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리안의 손길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구상한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어요. 들어오세요. 리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장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리안이 앉자 장 과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일본 상품 예약이 70%나 줄었어. 이대로 가면 우리 여름 시즌이 망할지도 몰라. 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이요. 장 과장의 눈동자에 관심이 깃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인데? 7월 대재앙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안을 해소해주는 특별 패키지를 만들면 어떨까요? 안심 일본 여행이라는 컨셉으로요. 리아는 준비해온 아이디어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지진 대비 안내서 제공, 일본 현지 비상 연락망 구축, 특별 여행자 보험 포함, 일본 지역별 대피소 위치 안내 앱 설치 도움 등의 내용이었어요. 무엇보다 과학자들의 의견을 담은 안내 책자를 제작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장 과장은 리안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홍보할 거지? 사람들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리아는 준비했던 두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실제로 7월에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얻으러 간다는 컨셉으로요. 어제 우연히 만난 제 친구도 일본 여행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거죠. 장 과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자.
지금 상황에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리안, 프로젝트 팀을 꾸려. 메이와 지안, 그리고 마케팅팀의 펑을 포함시켜. 리안의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진다는 건 큰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리안은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어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면서 리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점차 이 새로운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리안, 진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해? 메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안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니까. 하지만 특정 날짜에 지진이 온다는 예측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중요한 건 여행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알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야. 팀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일본 현지 가이드들과 연락하여 최신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별 대피소 위치를 정리했어요. 지진학자들의 인터뷰도 담았고 기본적인 일본어 비상 표현집도 만들었습니다. 안심 일본 여행 패키지는 점차 형태를 갖춰갔어요. 프로젝트가 한창이던 어느 날 리안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리우였어요. 리안, 나 내일 일본 가. 리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리안은 미소 지었어요. 정말 기뻐. 혹시 우리 새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일본에서 내 경험담을 공유해주면 어떨까 싶어. 리우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당연하지. 매일 사진과 영상 보내줄게. 나 같은 평범한 관광객의 실제 경험이 도움될 거야. 통화를 마치고 리안은 팀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일본 현지 상황을 전해줄 특파원이 생긴 셈이니까요. 그렇게 2주일의 준비 끝에 안심 일본 여행 패키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리우가 보내오는 즐거운 여행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쿄 스카이트리에서 웃고 있는 리우, 아사쿠사 사원에서 평화롭게 기도하는 리우, 신주쿠의 번화가에서 쇼핑을 즐기는 리우의 모습은 대재앙설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희석시켰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 장 과장은 리안의 어깨를 토닥이며 기뻐했어요. 예약률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 아직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확실히 회복세야. 리안은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7월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리안의 전화기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리우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후지산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였어요. 리안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희망을 믿을 때였죠. 리안의 안심 일본 여행 패키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리우의 실시간 여행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쿄의 평화로운 풍경, 즐겁게 여행을 즐기는 현지인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리우 자신이 보여주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많은 이들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우와, 리우의 일본 콘텐츠 반응이 정말 뜨거워. 메이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댓글들을 봐. 나도 갈까 고민 중이었는데 용기가 생겼다. 실제로 일본은 멀쩡해 보이네. 지진. 대비책만 알면 괜찮을 것 같다. 다들 긍정적이야. 리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떠나고 있는데 만약 정말 예언대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할까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던 어느 날 리아는 회사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대학교 지질학과 천 교수님이었어요. 장 과장의 아이디어로 초청된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의 지질학적 특성과 지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 과장이 직원들에게 소개했어요. 천 교수는 나이가 지긋한 학자였지만 눈빛은 젊고 활기찼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일본은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 북미판,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대 과학으로는 지진의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언이나 예지몽으로 지진을 예측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우리 지질학자들이 가장 먼저 환영할 일이겠죠. 리아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천 교수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어요. 하지만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다스키료의 예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맞춘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천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다스키료는 수많은 예언을 했고 그중 하나가 우연히 맞았을 뿐입니다. 맞지 않은 예언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맞은 것만 부각되는 거죠. 게다가 일본은 지진이 빈번한 나라라서 언젠가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리안을 비롯한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 설명은 언제나 안심을 주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 교수가 덧붙였어요. 예언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에 소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기본적인 지진 대비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만든 안심 일본 여행 패키지는 매우 가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리안은 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더 자세한 조언을 구했어요. 교수님은 친절하게 일본의 지진 대비 시스템과 관광객들이 알아야 할 기본 수칙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말로 7월에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천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월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다른 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달력이나 예언에 맞춰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7월이든 8월이든 여행객들은 항상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리아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 덕분에 마음의 불안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과학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공포는 줄어드는 법이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리아는 천 교수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안심 일본 여행 패키지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대피소 찾는 방법, 비상 연락망 등을 더 자세히 추가했어요. 그날 저녁 리우에게서 또 다른 여행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교토의 아름다운 사찰과 정원이었어요. 리우의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리안, 여기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워. 지진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여행객이 줄어서 관광하기가 더 좋은걸. 리안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곧 그곳에 갈지도 몰라. 맞아요, 리안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일본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자신이 만든 패키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무엇보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장 과장에게 7월 첫째 주에 휴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리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때론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이 그것을 피하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법이니까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안의 안심 일본 여행 패키지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초기에는 하루에 한두 건에 불과하던 예약이 이제는 10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대재앙설 이전의 숫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면 선전한 것이었어요. 장 과장은 리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 내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손실을 면했어. 리안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았으니 방심은 금물이죠. 그래서 말인데 장 과장이 계속했습니다. 너의 일본 출장을 승인했어. 이틀 뒤 출발해서 3박 4일 일정이야. 도쿄에서 우리 현지 파트너들과 미팅하고 무엇보다 내가 만든 패키지의 실제 효과를 확인해봤으면 해. 리안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이 휴가를 신청하려던 참이었는데 회사에서 공식 출장으로 보내준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가져오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리안은 바로 리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리우, 나 이틀 뒤에 도쿄 가. 회사 출장으로. 리우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정말 대박. 나 아직 오사카 여행 중이야. 하지만 내가 도쿄에 있을 때 내가 거기로 갈 수 있어. 함께 만나자. 리아는 신이 났어요. 친구와 함께라면 더욱 든든할 테니까요. 곧바로 일본 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만든 안전 가이드북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업데이트했어요. 출발 전날 밤 리아는 가방을 싸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7월 대재앙설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는 않았거든요. 만약 정말로 뭔가 일어난다면 그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지만 곧 이성적인 판단으로 불안감을 떨쳐냈어요. 마침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리아는 홍콩 국제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승객이 적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리안을 바라봤어요. 일본에 여행 가시나요? 요즘 그 7월 대재앙설 때문에 많이들 취소한다던데.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리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일단 출장이긴 하지만 여행도 겸할 예정이에요. 그 소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답니다.
저희 여행사에서도 안전에 중점을 둔 특별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리아는 자신의 안심 일본 여행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무척 관심을 보였어요.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 친구들도 8월에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데 그 패키지에 대해 알려줘도 될까요?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는 동안 리아는 또 한 명의 잠재 고객을 만났다는 기쁨에 미소 지었습니다. 2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마침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리아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하네다 공항이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7월 대재앙설의 영향인지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리아는 호텔로 향하는 전철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대재앙이 오려는 도시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시부야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한 후 리아는 곧바로 리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착했어. 넌 어디야? 리우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나 지금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어. 내일 도쿄로 갈게. 그때 만나자. 호텔 방에 짐을 풀고 난 리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부야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빛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건널목을 오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대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생각은 이제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리아는 호텔방에서 간단히 샤워를 하고 거리로 나섰어요. 내일은 공식적인 미팅이 있었지만 오늘 저녁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도쿄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시부야의 번화가를 걷다 보니 한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스키료 작가의 사인을 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바로 그 내가 본 미래의 작가, 7월 대재앙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리아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인회는 이미 끝난 상태였지만 다스키료의 책들이 진열대에 가득했어요. 리아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책 띠지에는 분명히 진짜 대재앙은 2025년 7월에 온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책을 구매한 리아는 호텔로 돌아와 잠들기 전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다스키의 그림체는 단순했지만 강렬했어요. 그가 꿈에서 보았다는 장면들은 묘하게 현실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이었습니다. 특히 7월의 대재앙을 묘사한 페이지에 이르자 리아는 무언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림 속에는 무너지는 건물들, 갈라지는 땅,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확한 장소나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7월이라는 시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덮으며 리아는 생각했어요. 이건 그저 한 사람의 꿈일 뿐이야. 현실과는 관계없어.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리아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만든 안전 가이드북을 한 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하니까요. 내일은 현지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에 리아는 얼른 잠자리에 들었어요. 도쿄의 밤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다음 날 아침 리아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아침 풍경은 생동감이 넘쳤어요.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고 도로는 차들로 북적였습니다. 대재앙이 오려는 도시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리아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는 일본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리아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7월 대재앙설에 대해 알고 있을까? 식사를 마친 후 리아는 회의가 예정된 샤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 현지 여행사 파트너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타나카 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리안 씨, 잘 오셨어요. 홍콩에서의 비행은 어떠셨나요? 타나카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리아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순조로웠어요. 생각보다 승객이 적어서 놀랐지만요. 타나카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그 소문 때문이겠죠. 우리도 요즘 관광객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홍콩과 대만에서 오는 손님들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5명의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자신의 안심 일본 여행 패키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던 일본 파트너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좋은 전략이네요. 시마다 사장이 감탄했어요.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파트너들은 안심 일본 여행 패키지를 현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진 대비 가이드와 비상 연락망,
그리고 안전교육을 강화한 특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리아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7월 대재앙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마다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또 하나의 소문으로 여기고 있어요.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라 이런 예언에 익숙해졌거든요. 매년 누군가가 대지진을 예언하지만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준비하고 살아갈 뿐이죠.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연재해와 함께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는데 리안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리우였어요. 리안, 나 방금 도쿄에 도착했어. 시부야역 앞인데 만날 수 있어? 리안은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유명한 시부야 건널목에서 만났어요. 리우는 여행으로 살짝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 어때? 재밌어? 리안이 물었어요. 리우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최고야. 사람들이 줄어서 관광하기가 훨씬 편해. 게다가 호텔이랑 음식점도 할인을 많이 해줘서 경제적이고. 이 소문 덕분에 오히려 득을 본 셈이야. 두 사람은 함께 도쿄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하라주쿠의 독특한 패션거리, 아사쿠사의 고즈넉한 사원, 그리고 아키하바라의 화려한 전자제품 상가까지. 도쿄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끽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신주쿠의 한 이자카야에 자리를 잡았어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테이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리아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몇몇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지진이야? 리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리우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응, 작은 지진이야. 일본에 온 이후로 이미 두세 번 경험했어. 대부분 금방 멈추니까 걱정 마. 예상대로 흔들림은 몇 초 만에 멈췄고 주변은 곧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리안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안전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에서는 작은 지진이 일상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생각보다 충격이었어요. 괜찮아? 리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처음이라 놀랐을 뿐이야.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아는 문득 다스키료의 만화책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재앙은 오늘 경험한 작은 지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너지는 건물들, 갈라지는 땅.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리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의 작은 지진 경험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무언가의 전조일까? 아니면 그저 일본의 일상적인 자연현상일 뿐일까? 잠들기 전 리아는 스마트폰으로 일본 기상청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오늘 발생한 지진은 규모 3.2의 경미한 지진으로 도쿄에서는 진도 2 정도로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년에 수천 번 발생하는 흔한 현상이라는 설명도 있었어요. 이성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리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리안은 잠에 들었습니다. 리안이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이자 그 소문의 7월이 한창인 시점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흐린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던 중 리안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리우였습니다. 리안, 뉴스 봤어? 오늘 오후에 태풍이 도쿄를 지나간대. 우리 계획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리아는 놀라서 급히 샤워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일본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화면에 나오는 태풍 경로도는 분명히 도쿄를 향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영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오후 3시경 도쿄에 태풍의 영향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태풍? 이건 대재앙설과는 관계없겠지?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 리우와 다시 통화했어요. 어떻게 할까? 내 비행기는 오늘 저녁 8시야. 리우가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엔 오후 전에 실내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쿄 국립박물관이나 지브리 미술관 같은 곳은 어때? 리아는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아침 먹고 바로 움직이자. 오후엔 호텔에 돌아와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도쿄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태풍 소식에 많은 관광객들이 외출을 자제한 것 같았습니다. 보물 같은 일본 예술품들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리아는 문득 주변의 일본인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긴장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리안이 리우에게 속삭였어요. 사람들이 불안해 보여. 리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어. 우리도 상황을 확인해 볼까? 두 사람은 박물관 로비로 나와 스마트폰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했어요.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후 1시경에는 도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가 수정되었고 그 강도도 당초 예상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빨리 호텔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리안이 결정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박물관을 나서는 순간 하늘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어요.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서둘러 걸어가는데 갑자기 지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리아는 본능적으로 리우의 손을 잡았어요. 흔들림은 어제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상황이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약 30초 후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다행히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태풍의 지진까지. 이것이 우연일까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리안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홍콩 뉴스를 확인했어요. 홍콩 매체들은 이미 일본 7월 대재앙설 현실로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른 체크아웃을 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태풍이 더 강해지기 전에 일본을 떠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리아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밤처럼 어두웠어요. 진짜 대재앙이 오는 걸까? 리안이 중얼거렸습니다. 리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태풍이야. 일본은 매년 태풍 시즌을 겪는 나라라고. 지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연히 둘 다 경험한 것뿐이야.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든 안심 일본 여행 패키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태풍과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지금이야말로 그 지침을 따를 때였습니다. 우리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든 안전 가이드북대로 행동하는 거야. 리안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물과 비상식량 확보, 중요 물품은 방수 처리, 그리고 호텔 직원의 안내에 따르는 거지. 두 사람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호텔 편의점에서 물과 간식을 사고 여권과 중요 서류는 방수봉투에 넣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모든 투숙객에게 태풍 대비 안내문을 배포했고 필요한 경우 지하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오후 2시 태풍이 도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거센 비바람이 건물을 때리고 가로수들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기가 순간적으로 끊겼다가 곧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었어요. 리아는 홍콩의 장 과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장 과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니? 필요하면 오늘 비행기는 취소하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도 돼. 리아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비행기 운항 취소 공지는 없어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리아는 창가에 앉아 바깥 상황을 지켜봤어요. 태풍은 강력했지만 일본의 건물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이게 다스키류의 예언일까? 리안이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어요. 태풍과 지진은 일본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태풍의 중심이 도쿄를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람과 비는 더욱 거세졌지만 호텔은 안전했습니다. 리안의 비행기는 약간 지연되었지만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나 이제 공항으로 가봐야 해. 리안이 리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괜찮겠어? 리우는 미소로 답했어요. 걱정 마, 나는 내일 오사카로 돌아갈 거야. 여기서 하루 더 묵으면서 상황을 지켜볼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리아는 호텔에서 준비해준 셔틀버스를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는 태풍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이 물에 잠긴 도로를 통제하고 긴급 서비스 차량들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항에 도착한 리아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대기했습니다. 비행기는 3시간 지연되었지만 결국 이륙이 결정되었어요.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리아는 태풍에 휩싸인 도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이 대재앙인가? 아니면 그저 자연의 일부인가? 리아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안 자신도 두려움을 이기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더 강해졌다는 것을요. 홍콩으로 돌아온 리안을 맞이한 것은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태풍과 지진이 겹친 도쿄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리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특히 7월 대재앙설과 관련하여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리안을 둘러쌌어요. 메이가 가장 먼저 질문했습니다. 어땠어? 정말 예언대로 대재앙이 일어났어? 리안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재앙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멀었어. 태풍과 지진이 있었지만 일본은 그런 상황에 잘 대비되어 있었어. 도시는 제대로 기능을 했고 사람들은 침착하게 대응했지. 장 과장이 다가와 리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자세한 보고서는 나중에 들을게. 리안은 자리에 앉아 도쿄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사흘간의 일본 출장은 분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신적인 두려움보다 과학적 사실과 적절한 대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험한 거죠. 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 리안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리우였습니다. 리안, 나 지금 뉴스 보고 있는데 홍콩 매체들이 일본 상황을 너무 과장하고 있어. 7월 대재앙설 현실로라니 말도 안 돼. 여기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태풍이 지나가고 지금은 날씨도 맑아졌어. 리안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치 내가 대재앙에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다들 질문 세례를 퍼붓고 있어. 리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번 일로 더 유명해졌네. 앞으로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여행 전문가 리안으로 불릴지도. 농담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이번 경험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리안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리우, 내가 찍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내 경험담을 모아서 특별 보고서를 만들면 어떨까? 7월 대재앙설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과학적 사실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는 거지. 리우는 즉시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통화를 마친 리안은 바로 장 과장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장 과장은 크게 감탄했어요. 탁월한 생각이야.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가 과학적 접근과 안전을 중시하는 여행사라는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겠어. 바로 프로젝트 팀을 꾸리자. 이틀 후 리안의 특별 보고서 7월 대재앙설의 진실 직접 경험한 도쿄의 현실이 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의 자연재해 대비 시스템, 실제 태풍과 지진 상황에서의 대처법, 그리고 미신과 공포가 아닌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여행 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보고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홍콩의 주요 언론들이 이를 다루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다스키류의 예언과 실제 현실의 차이를 분석. 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달 후 드림트립 여행사는 과학적 여행 시리즈를 론칭했어요. 이는 다양한 자연재해나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와 대비책을 제공하는 특별 패키지였습니다. 리안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어요. 리안, 내 덕분에 우리 회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어. 장 과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예약률이 오히려 작년보다 20%나 증가했어. 모두 내 공로야. 리안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 혼자만의 공로는 아니에요. 팀원들, 특히 메이와 지안이 많이 도와줬고 무엇보다 리우가 현장에서 보내준 자료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리안은 창밖으로 홍콩의 화창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7월 대재앙설로 인해 패닉에 빠졌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웃어넘기는 이야기 거리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셈이었죠. 그날 저녁 리안은 리우와 만나 간단히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일본 여행의 경험을 나누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여행 갈 거야? 리우가 물었어요. 리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회사에서 필리핀 화산 지역 답사를 보내준대. 과학적 여행 시리즈의 두 번째 목적지로 선정됐거든. 리우의 눈이 커졌어요. 화산이라고? 또 위험한 곳으로 가는구나. 리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은 상대적인 거야.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안전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거지.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가 울렸어요. 리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신과 공포가 아닌 지식과 준비를 통해 세상을 여행하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기로요. 여러분, 오늘 리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근거 없는 소문과 두려움이 우리의 소중한 경험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안처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 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죠. 여행이든 인생이든 중요한 건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문 때문에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리안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